예, 사랑하는 엑선 회원님들하고 주식 투자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보시고 배울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주식 투자의 본질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저가의 매수에서 고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항상 본인이 정해진 룰, 그 룰에 따라서 보유 기준이면 보유를 하고 보유 기준이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기술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매하는 부분, 특히 손실 최소화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는 부분은 초급자 코스입니다. 제가 1월 달까지 매주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수준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주로 미뤄서 분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급자 과정이고요. 뭐 자료는 얼마든지 보셔도 됩니다. 못 보신 분들은 뭐 유튜브에도 제가 해놓을 테니까 그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스타일 정하기, 그리고 주식 투자 성공하는 방법, 시장 체크리스트, 그리고 저가 매수 방법과 수익 극대화 사례, 그리고 종목 선택하는 부분과 매수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손실 관리 및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6단계로 해서 초급자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돈을 버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 건가 하는 부분,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주위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 하면 뭐 부동산 투자하고 좀 대비되는 부분, 부동산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러십니까 하고서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식 투자합니다 하면은 곱지 않은 시선이 오히려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뭐 대기업의 회장님들이나 오너들한테 주식 갖고 있다고 하면은 대르게 보는 거죠. 근데 소액 투자자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전부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다만 지금은 전업 투자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또 주식 투자하는 부분이 하나의 투자로 각광을 받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거의 한 2천만 명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한 500만 명 정도는 전업 투자자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보통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는 부분이죠. 단기 매매를 하는 부분은 항상 고급자 코스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기본적인 부분에 초급자 진행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중급하고 고급에서 단기 매매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개요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환경에 따른 주식 투자 스타일과 목적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전업 투자자는 생활비, 그리고 사업 진행 자금, 또한 노후 준비 자금, 그리고 돈 자판기를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아마 생각을 하고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직장인 투자자들은 더 나은 수익 구조, 그리고 역시 돈 자판기죠. 내가 여유 자금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식 투자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될 거고,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도 역시 뭐 생활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 생활비 부족에 대한 부분의 준비 자금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고, 또 꾸준한 캐시카우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돈 자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재테크 투자자도 뭐 당연한 부분이죠. 미래 준비 자금,
그리고 돈 자판기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목적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나는 이러한 투자 환경에서 과연 어떤 투자를 할 건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전업 투자자는 뭐 직장인이나 노후준비 투자자 뭐 이런 사람보다 생활비라든지 생업에 종사하는 부분들, 또 하루 일당을 버는 부분들, 또는 단기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의 압박이 상당히 심해요. 즉 전업 투자자는 금액이 작은 분들은 생계형 투자자가 대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금액이 한 1억 정도 미만이시면 역시 뭐 생활비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봐지고, 1억 가지고 한 5에서 10% 정도 월 수익이 나와야 그런 부분에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천 정도면 뭐 웬만한 사람들은 뭐 억대 연봉이 되는 거니까 여유가 진행이 되겠지만, 1억 가지고 500만 원 미만의 생활비를 버는 부분은 상당히 고난스러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전업 투자자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업 투자자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업 투자자가 되려면 모든 부분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내고 긴 경험과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부분을 다 소화를 하고 나서 전업 투자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통 은퇴를 하시고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부분은 뭐 힘을 쓰지 않는 부분에서 주식 투자하는 부분 또는 부동산 투자하는 부분이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전업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뭐 직장인 투자자라든지 또는 뭐 은퇴자라든지 또는 뭐 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천천히 투자를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전업 투자자로 진행을 하려면 최소 3억 이상은 재테크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억은 비상금으로 따로 빼놓고 1억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1억 중에서도 2, 3천만 원만 가지고 매매하는 부분을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주식 투자 자체는 상당히 무서운 재테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갬블링이라고 도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도 분명히 갬블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압박에 빠지거나 도박 증세가 심해지는 부분이 되면 이성을 잃고서 비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여유자금이다 하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슈퍼겜이 된 사람들도 전부 다 단기 매매로 모든 자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유자금, 이쪽 항아리 또 저쪽 항아리 또 다른 쪽 항아리,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자산이 무너지는 부분을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만,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자산을 지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 강의를 진행하는 부분도 자산을 지키는 부분에 최우선을 두고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스타일이 확인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1년에 몇 프로 정도 주식 투자로 수익을 원하는지, 10%, 30% 또는 50%, 100% 이런 부분의 수익을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그런 수익을 원하면 만약에 100% 정도 수익을 원하는 사람은 100% 손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0% 정도 수익을 원하는 사람이 10% 이상 손실 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 또 환경,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익률과 손실률을 정해 놓으시고,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으면 항상 스톱을 시키셔야 돼요. 나는 1억을 가지고 1,000만 원 이상 손실 나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10% 이상 손실 나는 부분을 항상 제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제어가 안 되고 시간을 마냥 기다리는 부분은 고통의 시간이 길게 진행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스트레스로 다른 생활도, 삶도 상당히 좀 지쳐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에만 몰입하지 말고 손실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본인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소액으로 만약에 뭐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나는 뭐 100% 손실 나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뭐 편안하게 그냥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1,000만 원 정도 손실 나고 뭐 한 3개월 정도 일해서 다시 1,000만 원 넣겠다 뭐 이런 마음이라면 충분히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잃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고, 전부 잃을 자신이 없는 분들은 항상 소심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또 냉정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결정을 했으면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투자 시기나 규모 또는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돼요. 나는 주식 투자에 소질이 없어요 하면은 간접 투자로 진행하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도 한 번에 전부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투자하는 부분을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간접 투자하는 부분도 나는 1억 있으니까 1억을 한 번에 뭐 투자회사에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000만 원씩 분할로 하든지 또는 뭐 2,500만 원씩 4번에 나눠서 시장이 빠질 때마다 집어넣든지 뭐 이런 부분에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100% 투자하는 부분은 간접 투자든 지표 투자든 절대로 좋지 않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전부 다 잃을 생각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과감한 투자는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만약에 IMF나 뭐 금융위기 때 진행돼서 나라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건데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몰빵한다 하는 부분, 좋은 종목에 몰빵하는 거는 언제나 찬성입니다. 다만 재무구조가 안 좋은 종목, 뭐 그런 종목에 투자해가지고 상장 폐지된다,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곤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부는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할 것인지 또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것인지, 뭐 카페라든지 뭐 아니면 일부 전문가, 뭐 유튜브 뭐 이런 부분이 요즘은 잘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고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언도 들을 수가 있고, 투자하는 부분에서 과거에는 기록에 남지 않던 부분도 지금은 전부 다 기록이 돼가지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부분도 앞으로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 언제든지 전부 다 보고 들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들으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부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하는 스포츠 선수는 천부적인 자질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좋은 습관으로 진행이 되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배가시키면서 정말 좋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스포츠 선수도 보면 항상 슬럼프가 있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나도 분명히 코치가 있고 주변에 누가 그런 부분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코치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투자하는 부분도 분명히 본인한테 누군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유튜브라든지 또는 뭐 저 같은 전문가들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뭐 그런 자료가 있는 부분이라면 하나의 좋은 코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부분, 나는 뭐 워렌 버핏 투자 방법이 좋다 하면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 나는 마티 슈발츠의 매매 방법이 너무나 멋지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추앙하는 부분에 매매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나는 제럴드 로브가 너무나 멋진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의 투자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본인 걸로 만드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롤모델을 만드셔가지고 본인한테 나는 어떤 사람, 뭐 가장 내가 선호하고 나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 이런 부분에 투자 성인들의 그런 매매 방법을 체크해서
그 부분을 이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눈 위에 그분들이 발자취를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부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발자국을 처음에는 같은 보폭으로 쫓아갈 수는 없는 거지만 방향만 천천히 따라가 보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들의 보폭 크기만큼 본인도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옳은 방향. 투자 성인들이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심리적으로 가다듬고 진행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그분들이 간 방향대로 쫓아가면 뭐 그분들의 100분의 1 또는 10분의 1 또는 그분들보다 뭐 10배, 100배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방법으로 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왜? 늦게 가더라도 분명히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누군가는 뭐 10조, 100조 벌었다고 하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면 1000억, 1조 이런 식으로 나도 벌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초급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다 보면 본인한테 분명히 맞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손이 느린데 뭐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나는 재빠르게 뭔가 할 수 있는데 1년, 2년 못 기다려요. 뭐 이런 부분의 투자 스타일이 전부 다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항상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성향에 맞게 투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주식 투자는 빠르거나 늦거나 상관없어요. 단기 매매를 하던 중장기 매매를 하던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자만 성공한다 또는 중장기 매매자만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중장기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장기로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단기 매매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단기 매매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기 매매 투자를 하던 중장기 매매를 투자하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그리고 잘 정립된 매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성인들의 성공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항상 체크하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부분을 진행하시라.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성공한 방향으로 쫓아가면 당신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투자자들한테 30% 수익률을 제시를 해 드립니다. 30%.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30% 수익률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이게 가장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목표고 또 달성하는 부분에서 무리가 없는 그런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30% 수익률은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2달 또 어떤 사람들은 6개월,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뭐 3년, 5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회차에 30% 정도 수익률 달성하는 부분을 항상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 가지고 5조를 만들기를 목표를 잡고 30%로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이 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회차에 1000만 원 가지고 달성이 되면 1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투자는 뭐 이때까지는 재투자하는 부분에 선물을 주겠다 해가지고 집어넣고 2회차 1690만원, 3회차 2200만원, 4회차 2860만원, 5회차 3710만원, 6회차 4830만원 이 부분까지는 이제 5천만원이 안 돼서 나는 재투자를 했고 7회차에 6270만원이 돼가지고 나는 여행을 좀 가보겠다. 뭐 동남아 여행이든 뭐 제주도 여행이든 뭐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또 8회차 되면은 8160만원. 또 내 선물은 뭐 나에 대한 선물입니다. 나 자신한테 주는 선물.
여행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으로 예, 잡으시면 되고 9회차가 되면은 예, 시작했던 부분에서 10배가 됩니다. 1000만 원이 예, 10배면 1억 되는. 그래서 30%씩 예, 9번 회차를 거듭하면 10배씩 증가하는 부분이 됩니다. 9회차도 예, 1억이 돼서 뭐 여행 떠나겠다. 여행 다녀오시고 10회차, 뭐 11회차, 그러면서 15회차 가면은 5억 1000만 원이 돼가지고 5억 정도 됐으니까 난 자동차를 한 대 뽑아보겠다 하면 예, 자동차를 예, 뽑는 부분이 되는 거고 18회차가 되면은 예, 100배가 되는 거죠. 100배. 1000만 원이 네, 11억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30% 돼가지고 예, 진행이 되면 어느새 예, 27회차가 되면은 119억 정도가 되고 119억 정도 되면 나는 주택을 하나 사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주택 예, 구입을 하시고 뭐 33회차 예, 가서 뭐 나는 좋은 차를 사겠다면 500억 이상 되니까 뭐 좋은 차 살 수가 있는 거고 40회차 정도 되면은 3,600억이 되니까 뭐 이 정도면 나도 빌딩 하나 사보겠다면 빌딩도 하나 예, 구입하는 부분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50차가 되면은 약 4조 9천억대 정도 예, 됩니다. 뭐 정확하게는 예, 그 약간 밑인데 한 5조 원 정도 된다 생각하고 예, 진행하고 50회차 정도 되면은 뭐 50년이 지날지 뭐 얼마나 지날지 모르겠지만 나는 50차 돼서 예, 5조 원 만들면 사회 기부도 하겠다. 뭐 해가지고 뭐 일부를 기부를 하던 뭐 전체 기부하던 뭐 이런 예,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당장 예, 달성하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1000만 원 가지고 30%씩 예, 누적 목표를 잡아서 1300만 원 만들었으면 이 1300만 원이 손실이 나면 안 됩니다. 1300만 원이 예, 자산 달성의 원금이 돼야 됩니다. 1회차 달성. 그래서 예, 달성이 돼가지고 네, 매월 며칠에 달성했다. 뭐 이 부분을 예, 옆에 적어 놓으시고 그 부분을 예,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목표 달성 일자를 정해놓지 말고 달성을 30%로 그냥 해놓고 네, 그 달성 기록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회차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2월 뭐 27일 정도에 달성했다. 그러면은 뭐 2023년 12월 27일 그리고 2회차 1690만 원은 뭐 내년 1월 15일에 달성됐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초기에는 가감하게 투자를 하니까 목표 달성 기일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금액이 이제 10억, 100억이 되면 아무래도 목돈을 투자하는 부분이 되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기존에 뭐 일주일 한 달 만에 기록했던 그런 자산 달성이 향후에는 뭐 3개월, 6개월 또는 뭐 1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관하지 말고 본인이 진행했던 목표를 가지고 계속 달성하는 부분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달성 원금을 까먹지 않는 것. 달성 원금을 까먹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1300만 원이 달성이 됐는데 갑자기 뭐 1000만 원 툭 떨어졌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도박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1300만 원이 있었는데 뭐 1250만 원 됐다. 뭐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갑자기 뭐 1000만 원 뚝 부러졌다. 이런 부분이 되면은 본인의 매매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정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달성이 됐으면 1250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항상 긴급 상황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SOS를 통해서 본인의 매매를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절대로 달성한 원금에서 3% 5% 이상 손실을 누적시키는 부분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바보. 아직 뭔가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의 매매 방법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내가 수익 났을 때 어떻게 매수했는지 또 어떻게 매도했는지 이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내 달성된 원금이 절대로 까먹지 않는 부분 손실이 커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관리예요. 그래서 1300만 원이 지금은 1300만 원이지만 5회차 가면 돈이 5조 원 정도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런 관리가 될수록
그 달성 회차가 빨라집니다. 근데 1,300만 원이 1,000만 원 갔다가 다시 1,500만 원 갔다가 뭐 1,300만 원 갔다가 1,700만 원 가고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부분이나 퇴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손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원금을 지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원금을 지키려면 본인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 몇 자리를 선택해 놓고 그 자리에서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지지가 안 되면 즉 보유 기준이 아니면 항상 매도하고 현금 갖고 있다가 다시 내가 좋아하는 자리 오면 다시 매수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자산을 늘려가는 부분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뭐 치고받고 이런 부분의 매매는 그냥 도박일 뿐인 거예요. 도박. 게임을 하더라도 보스를 잡는 부분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본인만의 매매 기준을 정립을 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 자산이 증가되는 부분을 진행을 하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실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손실을 봅니다. 손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잘하는 분들은 뭐 한 종목에 몰빵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뭐 레버리지 가지고 30%씩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수에 100%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한 종목에 100% 몰빵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돈이 뭐 1,000억이다, 뭐 3,000억이다 한 사람은 한 종목에 몰빵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금액이 작을 때는 두세 개 정도, 금액이 커지면은 한 5개에서 한 7개 정도 종목으로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분산 투자가 되면 수익률이 좀 적어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성 시기가 늦춰지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대신 안정성이 그만큼 더 강화되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주식 투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30%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나는 절대로 손실, 내 돈을 누가 빼가는 거를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 하는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내 돈을 뺏어가는 부분, 뜯어가는 부분이 되면 스톱을 시키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이런 냉정하고 뚜렷한 목표의식과 매매 기준을 가지고 손실 나는 부분에서 가장 본의를 다독이고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손실 최소화시키는 부분을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일 되면 올라갔지. 일주일 뒤면 올라가겠지. 한 달 뒤면 회복되겠지.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내가 시세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나의 바람대로 시세가 진행되는 부분도 아니고 오직 나는 시세를 그냥 따라가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본인이 진행되는 기준, 그 기준을 지키는 연습만 하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번 이렇게 달성 원금이 지켜지는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충분히 고액 자산가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손실을 절대로 확대시키지 말라. 보유 기준이 아니면 무조건 매도해서 자산을 지키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그게 안 되면 투자를 하지 말라 할 정도의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 만드는 부분을 뭐 1억 미만에서는 가감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고 10억까지도 그런 부분이 가감하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매매 기준과 매매 원칙을 지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손실되는 부분에서 본인이 나는 3%든 5%든 손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자동 매도 하겠다. 그럼 매도를 하세요.
그런 매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진행되면은 분명히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의 매매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석, 철저한 분석과 어떤 부분의 흐름, 그리고 지금은 뭐 시장이 안 좋다거나 내가 종목을 잘못 들어갔거나 이런 부분에 판단이 진행되면 쉬시면 됩니다. 다시 새로운 기회가 오는 부분, 좋은 그런 기준이 오는 부분이 진행될 때까지 그냥 쉬면 돼요. 매일같이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산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 자산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부분. 그래야 복리로 자산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복리로 자산 늘리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손실은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가장 좋은 시점에서 매수했는데 손실이 난다? 그러면 내가 보는 기준, 내가 강하게 보는 이런 시각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항상 컷을 하고 자산을 지키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어느 시기에 자산이 크게 진행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30%씩 약 50회 정도만 되면 5조 원이 된다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41회만 진행하면 5조 원이 됩니다. 1억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41회만 30%씩 누적하면 5조 원이 되는 거고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32번만 30%씩 수익을 내시면 5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매달 10%씩 수익 내겠다 이런 목표를 갖지 말고 30%씩 회차를 달성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매매 기록을 쓰고 본인이 어떻게 매매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상사한테 보고한다 또는 배우자한테 보고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매일지를 작성하고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자꾸 체크를 하면서 처음부터 본인에게 어떤 부분이 맞는지 나는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하고 반성하고 더 나은 부분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고 이익이 나지 않는데 자기 재산이 1000만원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전부 다 투자를 하지 마세요. 나는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매매 기준이 아직 완전히 정립이 안 됐습니다 하는 분들은 1000만원 있으면 100만원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가지고 본인의 매매가 정립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지키는 부분이 8, 90%, 10번 중에 8번, 9번 정도 지켜나간다. 그런 부분이 되면 100%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매매 정립이 돼서 진행이 되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진행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흐름은 글로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지금 질배해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상품 선물도 있고 지수 선물도 있고 레버리지 인버스도 있고 또 옵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런 실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수많은 기회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절대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매매 기준을 정립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중급가 구독자한테도 무조건 반영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김강재 전문가가 얘기하는 대로 30%씩 회차로 잡고 진행해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았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아니면 정체기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별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시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뭐 IMF라고 만약에 예를 치면 맨날 뉴스에서 뭐
어느 기업이 부도났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어렵습니다. 네, 필진들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지금은 주식 투자할 시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무너지고 나라가 부도가 났는데 뭘 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희망적인 얘기는 거의 5%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의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95%는 이미 진행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진행된 거. 즉, 수치나 지나간 이야기들을 읽어주는 사람들인 겁니다. 어떤 종목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앞으로 어떤 부분이 올라갈 겁니다. 또는 어떤 부분이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 부분을 얘기할 정도면은 점쟁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점쟁이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틀리면 매장이 됩니다. 그 업계에서 매장이 돼요. 나는 주식시장이 아주 강하게 막 올라갈 겁니다 하는데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분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점쟁이가 되면은 그만큼 리스크,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읽어주는 부분,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냥 뉴스인 거예요. 뉴스. 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구나. 뭐 앞으로 올라가겠구나. 뭐 이런 부분은 그냥 뉴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귀담아 듣지 마시고 본인의 매매 기준에 맞는지, 본인의 매매 원칙에 맞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나 뭐 유튜버나 모든 얘기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가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일 올라갑니다 하는데 안 올라가고, 한 달 뒤에 올라갑니다 하는데 안 올라가고, 3개월 뒤에 올라갑니다 하는데 안 올라가고, 6개월 뒤에 올라갑니다만 안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오직 시장뿐이다.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가는지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저는 초급자들한테는 주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부분의 이야기는 주봉으로 보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주식 투자 자체를 주봉으로 이제 보시면 큰 흐름이 단번에 나오는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의 현재 주봉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 주 60주선 정도에 얹혀져 있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위를 보시면 20주선이 현재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 고점은 956포인트, 그리고 올해 최저는 650포인트 정도 진행되는 1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지수가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중기 상승하는 부분의 그림이 나왔고, 20주선 밑으로 이제 하락을 하니까 지수가 중장기로 하락하는 부분이 진행이 됐고, 20주선을 돌파 못하니까 재차 중기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초급자들은 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닥이 어딘지, 어디가 고점인지 판단하는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은 아주 간단해요. 주식은 이렇게 중장기로 하락을 했다가 어느 시점에 다중바닥을 만들고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중바닥을 만들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8, 90% 정도는 지수든 종목이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투자하는 부분, 상승장을 20주선 잡아서 이제 좀 중기로 올라갈 시점이 됐어. 이렇게 판단하고 진행하시면 되고, 20주선 밑으로 내려가면 시장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하락하는 부분이 될 거야. 그러면 이 하락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 하락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 정도까지 하락할까요?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신이 아닌 이상 얼마까지 하락할지 몰라요. 이 부분이 지나가 봐야지만이 바닥인지 아닌지 지나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급자들한테 상승장을 얘기할 때는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20주선이 위에서 붕괴가 되는 부분이 되면 하락장이 됩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 기준이 맞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올라가려면 20주선을 돌파해서 진행이 돼야 상승장이 진행이 되는 거고, 요 20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고 밀리면 다시 하락장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100%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나온 모든 부분을 전부 다 확인하시면 20주선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 20주선 위로 올라가면 상승이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장은 초급자들은 주봉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고, 한번 올라가는 부분이 진행되면 단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승장에서만 투자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20주선 위로 올라갈 때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한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 20주선이 하향 추세가 진행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현재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만약 이 상태에서 이제 20주선을 돌파되면 다시 전고점을 도전하는 부분이 진행되는 거고, 전고점 돌파되면 새로운 그림이 나오는 거고, 이런 그림은 과거에도 그렇고 그 앞에 과거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하락하고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드는 부분들 진행이 돼서 이렇게 20주선 위로 올라가면 상승으로 보시고, 20주선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20주선 밑으로 내려가서 하락장이구나 다시 진행됐으면 다시 상승장이 진행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기준을 그냥 보시면 돼요.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V자로 반등이 되구나. 이런 부분은 이제 강한 장이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부분에서 다중바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V자로 대량거래 터지고 올라오는 부분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게 뻗어 올라가겠다. 뭐 이런 부분의 유동성 장세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많이 보게 되면 시장이 강한지 약한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진행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보고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고, 주봉의 모양이 어떤 부분으로 진행돼서 반등이 나오는지도 자꾸 경험을 해보면 이게 다중바닥으로 지지가 되면서 밀리지 않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눈이 생기는 부분이 진행되는 거고, 이 20주선을 돌파하지 않아도 어느 시점 되면은 지금은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 뭐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뭐 거래량을 보시면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 되고 있는 시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동성이 강하면 새로운 모습이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코스닥은 현재 20주선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반면에 코스피는 현재 20주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의 그림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피는 2300선을 지지해서 현재 박스권 정도 진행되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나 뭐 이런 부분의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미 20주선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냥 상승장입니다. 상승장. 그러면 코스피가 상승하면 코스닥도 따라가는 부분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V자로 반등이 되는 그런 시기. 다만 탄력 자체는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이런 부분의 흐름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이 부분도 역시 20주선 붕괴되고 60주선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보는 상승장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본다고 해가지고 나는 상승장으로 봤는데 20주선 지지가 안 됐어. 그러면 하락장인 거예요.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을 따라가는 부분. 시장을 따라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저도 그 부분을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일 뿐이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매 기준을 내 생각이나 이런 거는 다 지워버리고 노봇처럼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부분의 흐름으로 진행하기를 항상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노봇이다. 매매 기준에 따라서 프로그램 되어 있는 부분을 어느 시점에서는 매수, 어느 시점에서는 매도하는 이런 부분의 그림으로 진행하시면 된다는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나는 감정을 배제하고 그냥 노봇처럼 매수 기준이면 매수, 보유 기준이 아니면 매도, 또 차익 실현이 되는 부분의 기준이면 그 부분에서 매도,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테크닉을 본인이 탑재할 때까지 정말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부분을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체크를 했으면 본인 투자 스타일에 맞는 종목을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대박주 투자를 한다. 그러신 분들은 초급자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의아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초급자 매매는 대박주 투자가 돼야 됩니다. 대박주 투자. 그리고 급등주 투자하는 부분은 중고급자 매매로 진행이 되는 거고, 단기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고급자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초급자들은 단기 매매를 하는 부분을 아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초급자일수록 원금을 지키는 부분, 그리고 시간 투자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자산을 늘리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단기주로 뭔가를 해보겠다, 한번 훈련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을 가지고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가지고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를 1000번, 10,000번 해보면 매매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종목의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고급자 과정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급등주 투자하는 부분도 역시 초급자한테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중고급자 매매로 제가 급등주를 넣어놨으니까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중급 과정에서 들으시면 되고, 단기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급자 영역이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초급자는 오직 대박주 투자 이 부분에 비중을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을 하시고, 나는 초급자인데 단기 매매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100만원 가지고 단기로 투자하는 부분을 훈련을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선호형은 단기 투자, 급등주 투자는 수익형, 대박주 투자는 오히려 안정형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시면 저와 같은 시각으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익률 크기에 따라서 선호 종목의 선택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대박주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극대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1년에 100% 정도 수익이 나는 사람은 한 달에 6% 정도면 누적으로 1년에 100%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죠? 한 달에 6%. 급등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30% 정도, 25% 정도 수익이면 1년에 10배 정도 수익이 납니다. 1년에 10배. 한 달에 25%대 수익이면 1년 12개월, 약 10배 정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기와 급등주 투자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복리를 이용해서
자산을 확대하는 부분이 진행되는 투자예요. 그만큼 까먹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벌 수 있는 부분도 그만큼 기회가 되지만 까먹을 확률도 그만큼 높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고급자가 아닌 사람이 초급자나 중급자가 신용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한다? 이건 본인을 수렁에 빠뜨리는 가장 지름길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과거의 기록과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를 갖고서 단기 매매한다고 하는 부분은 모두가 선수들인데 본인이 가서 후구짓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급자들은 급등주나 단기주 투자에 절대로 비중을 높여서 투자하지 마시고 오직 대박주 투자 방법으로 진행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선수들 노는 데 가가지고 아마추어가 뭘 하려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률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실력이 더 커지는 부분, 더 좋아지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참고 인내하고 본인의 실력을 갈고 닦는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정해놨으면 시장이 이제 강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나는 초급인지 고급인지 중급인지 이런 부분에 판단이 섰으면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체크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좀 해놨는데 다른 걸 보면은 복잡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미국의 대선, 또 내년 4월 달에 한국의 총선, 그리고 현재 미국의 디플레 우려, 중국의 경기 둔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다 지구의 삼라만상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투자자가 고민하고 진행하는 부분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그 부분은 감정이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보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뉴스나 이런 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돼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돈의 흐름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유입이 되는지,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동향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달러가 동향이 왜 중요하냐면 원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이 진행되는 거고 원화가 약세야? 그러면 달러가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동향만 잘 파악을 해도 현재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99% 맞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동향 관련된 부분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헤지 펀드들이 투자하는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1순위입니다. 그 나라에 투자도 돼? 돈을 빼와야 돼?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외환시장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원달러 동향을 체크하면서 외국인들의 흐름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국외예탁금 추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갑자기 국외예탁금이 급증하고 있다. 그럼 개인들이 또는 자산가들이 국외예탁금 증시에 돈을 유입시켜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투자하는 부분이 확대가 되는 거고 전체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신용융자 추이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시장에 거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죠. 거래는 없는데 계속 신용잔고가 증가를 하는 부분이 나오면 신용잔고된 신용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시장에 거래가 없어. 종목에 거래가 없어. 그럼 신용 투자한 사람들이 매도를 때리면 그냥 급락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신용융자가 너무 풀로 차고 있는지 이런 부분, 또 종목에 대해서 거래가 어느 정도 붙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종목이나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수급이에요. 수급. 어떤 수급? 매도 수급이 아니라 매수 수급이 그 종목이나 시장을 결정하는 부분에 가장 최고의 요인이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했으면 종목에 대한 부분 또는 시장에 대한 부분도 투자자의 흐름을 보고서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통해서 시장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또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고, 기관과 연기금들도 그런 모습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산 노보틱스를 봤더니 외국인들이 지난 11월 2일부터 미친 듯이 사고 있다. 갑자기 연기금이 두산 노보틱스를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미친 듯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연기금이 두산 노보틱스를 11월 2일부터 미친 듯이 사고 있는 부분이 진행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관이나 외국인도 주식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연기금이 미친 듯이 주식을 사. 이 큰 종목을.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도 같이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1,000원, 4만원이었던 주식이 어느새 8만원대 올라가고 9만원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의 그림이 진행되고, 최근에 와서 3일 정도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고, 오늘은 기관은 13,000주 매수가 있었죠. 연기금이 다시 소폭 매수했고 외국인들은 37만 주를 때렸어요. 그래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9만원대에서 다시 매도 나와가지고 밀리는 부분. 그래서 이런 중대형주 관련된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런 대형주를 움직이는 부분의 종목은 중형주도 분명히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갑자기 미친 듯이 외국인이 겁나게 매수했고, 그 매수하는 부분에 11월 중순에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만 봐서는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수급의 그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다? 그러면 그 종목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이 거래가 실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다. 이런 부분의 종목이 진행된다면 그 종목은 사셔도 됩니다. 같이 따라가셔도 돼요. 초기에 진행되는 부분은. 그래서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다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서 끌고 올라가는 부분의 그림이 진행되는지. 예를 들어서 LNF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했다가 한 이틀 정도 매도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수급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부분은 수급이 절대적인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라도 오늘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면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첫 번째다 하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식을 움직이는 부분은 힘은 뭐냐? 거래량. 어떤 힘? 매수 거래량이 들어와야 주가가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거고, 매수가 없는데 매도만 있다. 그러면 하락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그림으로 수급이 진행되는지를 파악을 하면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시장의 수급, 그리고 종목의 이런 수급적인 요소를 보면 거의 8, 90% 정도는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수급과 매매 기준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맞는 시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종목이 어디에서 상승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항상 수급이 항상 최우선이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종목의 매매 동향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하루 10,000주, 20,000주 정도 거래되는 종목이 올라가겠습니까? 품절주가 아닌 이상 쉽게 올라가는 부분이 어렵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좋지 못한 부분, 수급이 좋지 못하니까 가벼운 우선주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진행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시장 자체의 탄력이 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뭐냐? 매수 수급이 강하게 펼쳐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투자 스타일로 매매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건지 제가 제시해 드리는 부분은 30%로 회차별 목표 달성을 누적으로 진행해 보자 하는 말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달성된 자산을 손실 보지 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주식 투자에서 복리로 가장 크게 성공하는 비결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고 또 본인의 진행되는 부분에서 상승장과 하락장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 발을 빼야 하는 시기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내 종목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목 투자를 하는 부분, 주식 투자하는 부분이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지만 자기는 너무 늦게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8살 때부터는 투자를 했어야 된다. 한 3년 정도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은 소액 가지고 뭐를 해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까먹어도 되는 부분을 경험을 사는 부분, 즉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워렌 버핏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투자의 최고는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담근질하면서 점차 실력이 좋아지는 부분.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죠. 기업이나 예술이라든지 스포츠도 항상 자기 자신을 담금질해서 최고로 키우는 부분이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을 체크해서 자기만의 원칙, 기준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